충격적인 속보입니다. GDP 대비 나토 국방비 1위인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들을 전부 싹쓸이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산 무기를 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파트너들이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등 굉장한 최신 무기를 불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수년, 심지어 10년이나 걸리곤 하는데 말이죠. 한국에 방문한 폴란드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직접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어떻게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마렉 코발스키입니다. 지금껏 군사 조달 및 장비 분석 책임자로 일해왔죠. 유럽 군사 기술에 관해서는 제가 최고 전문가라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말해? 야누슈 카친스키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우리 평가에서 독일, 영국, 미국의 모든 경쟁 장비를 앞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카친스키 차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하셨소. 한국의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을 향후 10년간 도입하는 계약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80년대 올림픽 때 보았던 그 작은 아시아 국가였기 때문이죠.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그런데 첨단 군사 장비라니요?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저는 항상 한국을 단지 산업국가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친스키 차관은 태블릿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여러 미사일 시스템의 성능 자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 계약을 추진하셨소.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오? 우리가 한국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몇 개월 만에 최신 장비를 납품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5년에서 7년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에서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네. 다음 주에 서울로 가서 직접 한국의 방위산업을 조사해오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기술이 우리 평가만큼 뛰어난지 확인하게.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의 숫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국 장비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카친스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라네.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선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게 정말 한국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그곳이 이제는 폴란드의 국가 안보를 책임질 무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곧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 여행이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호 대령입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군복 차림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 군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인상과 함께 신뢰감을 주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폴란드어는 완벽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대령님 폴란드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김 대령의 안내를 받아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깨끗했고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습니까?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사실 아시아는 처음입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60년대나 70년대의 가난한 나라로 기억하시죠. 하지만 그건 이제 역사책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 너머로 서울의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님께서 저희 방산 제품에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력 있는 결정이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거대한 계약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첨단 방산 기술을 개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김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의문은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서 최고의 방위 장비를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차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고 이후에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 공장을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속한 납품이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1년 만에 가능합니까? 김대령은 자부심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일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폴란드의 안보는 곧 저희의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만드는 광경은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오랜 믿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하며 저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다음 날은 과연 어떤 설렘을 줄지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박정수 박사라는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와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곳이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입니다. 김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우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며 K2 전차의 핵심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에 대해 의문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늘 북한의 위협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국방기술은 사치가 아닌 필수였죠. 그 말에 머리가 한 방 맞은 것도 잠시. 저희는 연구소의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차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K2 전차의 모든 시스템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테스트합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 조건도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어 폴란드에 배치될 K2PL 모델의 성능을 미리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의 화면에는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와 유사한 환경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K2 전차가 눈 덮인 험난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K2 전차의 가장 큰 강점은 자동화된 표적 추적 및 타격 시스템입니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4km 거리에서도 이동 중인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어떤 전차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K9 자주포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생산 시설에서는 여러 대의 자주포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의 빠른 납품의 비결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듈식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주문을 받고 나서야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무기 시스템을 그렇게 빨리 만들면 품질은 어떻습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산업에서 배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방위산업에 적용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이 바로 뛰어난 품질 관리조 같은 원칙을 K2와 K9에도 적용했습니다. 연구소의 전시실에서 저는 한국이 개발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의 모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외에도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시스템 등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독자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점입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폴란드에 공급되는 장비들의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훈련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귀국의 방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루의 방문을 마치며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술 강국이자 폴란드의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대령과 함께 포천에 있는 육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제 운용 모습을 볼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장비들의 성능을 확인하실 겁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드리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넓은 들판에 여러 대의 K2 전차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차들은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우리가 흑표라고 부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흑표는 한국의 호랑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검은 호랑이를 의미하죠. 저희는 관측소에서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K2 전차들이 험난한 지형을 빠르게 가로질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께서 특히 이 전차의 기동성에 관심을 보이셨죠.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의 늪지대와 삼림 지형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현수장치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K9 자주포의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9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연사 속도와 정확도가 러시아의 어떤 포병 시스템보다 우수합니다. 훈련을 지켜본 후 저희는 폴란드 군 장교들이 한국에서 훈련받는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20명의 폴란드 장교와 기술자들이 K2와 K9의 운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계약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뿐만 아니라 폴란드 군인들이 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도 제공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폴란드 육군의 부아디슬라프 소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2개월 동안 K2 전차 운용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선생님, 이 전차는 정말 놀랍습니다. 부아디슬라프 소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다뤄봤지만 K2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특히 자동화된 표적 추적 시스템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앙통제실에서는 훈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각 전차와 자주포의 성능은 물론 운용하는 병사들의 숙련도까지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훈련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각 운용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합니다. 폴란드에 장비가 배치된 후에도 이러한 훈련 시스템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김 대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장교들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장비들을 다뤄본 사람들이니까요.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셨을 겁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가격이나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장비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빠르게 배치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신 거죠.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방문할 예정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대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죠. 폴란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본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제 한국 방문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 후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생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각하,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내리신 결정은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나머지 관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블릿의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제 한국 방문 사진들과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히 우수한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들은 폴란드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테스트한 장비들의 성능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K9 자주포의 놀라운 사거리와 정확도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한국의 생산 능력과 납품 속도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7년을 요구할 때 한국은 1년 안에 첫 납품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유지보수와 정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이 이 새로운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장비 판매만이 아닌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을 위한 전문 훈련 프로그램, 정비시설 구축, 심지어 일부 부품의 국내 생산까지 포함됩니다. 이미 20명의 폴란드 장교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참모총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독특한 상황과 국가적 결단력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단순한 경제 분야가 아닌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민간 산업에서 쌓은 제조 노하우를 군사 장비 생산에 효과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고 잠시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코발스키 선생, 자네의 전문적인 분석에 감사하네. 한국과의 이 계약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의 안보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임을 확인해 주었군.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국방장관이 바르샤바를 방문할 예정이네. 우리는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이야.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폴란드 측 책임자가 되었으면 하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카친스키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하네. 마렉, 자네의 보고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어. 이제 폴란드와 한국 간의 새로운 안보 협력 시대가 열리는 거야.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 방문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기술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폴란드와 한국의 파트너십이 우리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폴란드 남부 바브지흐의 새로운 K2 전차 조립 공장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거대한 산업 단지에는 폴란드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양국의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닙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의 국방 자주권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한국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도 답사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과 안보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저는 공장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20대의 K2PL 전차 차체가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정밀한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선생님, 김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한국 방위산업 협력단의 한국 측 대표로 임명되어 폴란드에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루블린의 K9 자주포 생산시설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방공 미사일 시스템 공동 개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장 구내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의 K2 전차 적응은 어떻습니까?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교관들이 다른 병사들에게 효과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들은 K2의 디지털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죠. 폴란드 대통령께서 국경 순시 때 K2 전차를 직접 타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김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영상이 전국에 방송되었죠. 저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러시아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우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폴란드의 하얀 들판 위로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되었죠. 김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다음 달 저는 폴란드와 한국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회의 참석차 서울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낯설었던 감각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제2의 고향을 찾은 듯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미래를 향한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강대국들만이 주도하던 세계는 이제 끝났고 한국과 같은 기술 강국들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성견지명 덕분에 폴란드는 한국의 첨단 방위 기술을 유럽에 들여오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날 회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때로는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이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사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새로운 평화 질서 유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때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받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유럽의 안보까지 책임지고 있다니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